여러분, 시제에 관련된 본 교재 들어가기 전에 PPT를 통해서 개념적인 것들 개괄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수업 목표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리 동사의 12가지 시제의 형태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동사의 시제가 몇 개냐라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3개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 3개냐? 그러면 현재, 과거, 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구별을 해볼 수도 있지만, 언어 자료에, 다시 말하면 이제 영어에서 동사의 각각의 시제를 표현한 거에 따르면 12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사를 12가지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시제에 따라서. 그 얘기는 시제가 언어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동사에 표현할 수 있는 시제는 12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뭔가 패러프레이즈 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은 영어라는 언어에 동사에 표현할 수 있는 시제는 12가지이다. 참고하시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토익에서 문장 안에 힌트는 100% 있습니다. 문장 안에 힌트가 없는 문제는 잘못된 문제예요. 시험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어느 누구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출제해야 되는 게 좋은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문제 안에 이 힌트를 꼭 넣어놔야 돼요. 힌트가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상황, 저 상황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겠죠. 더군다나 토익은요, 객관식 문제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에 힌트를 분명히 100% 넣어 놓습니다. 그거를 꼭 믿고 찾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저는 도저히 그 힌트가 보이지 않아요. 힌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겠어요? 힌트를 넣어놨는데 그 학생이 그 힌트를 못 읽은 경우겠죠? 그래서 900점 이상 친구들은 이 힌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문제 안에 힌트가 절대 안 보이네. 힌트가 있다고 했는데 나 왜 안 보이지? 아, 내가 못 보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셔야 돼요. 자, 3번째. 사건의 모습이 문법을 통해 드러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이 3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언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메시지를 우리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림, 그 어떤 사건들을 언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게 문법에 정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3번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면 3년 전에 라는 시간적인 표현도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3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과거의 사건이라는 그 어떤 시그널도 분명히 동사에 그거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미묘하게 언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또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과제입니다. 내가 과제라는 말을 여기 좀 뺐는데, 자, 일단 과제이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과제를 제시할게요. 페이지 51페이지에 시제 관련된 실전 문제 풀이 오답 노트 작성하시고요. 6주차 때 내가 나름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타이틀도 들어가고 단어도 정리하고 문제와 보기 꼭 들어가야 하고, 그 안에 설명, 여러분들이 나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답안지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51페이지 시제 실전 문제 풀이에서 오답노트 작성하는 거. 자, 오답노트라고 해서 자기 틀린 것만 하는 거 아닌 거 이제는 아시죠? 그래서 모든 문항 8개 다 여러분 작성해서 과제방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본 수업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시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동사 파트에서 유니트가 한 4개 정도가 걸려 있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수일치 봤었고요. 오늘은 시제예요. 자, 1번에 수를 표현하는 그 수일치와 시간, 그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시간 정보, 이게 이제 시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동사에다가 표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사의 역할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를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셔야 되고요. 그것은 특히 토익 문제에서는 문장 안에, 특히 동사 주변에 힌트가 100% 있다. 이거를 놓치지 말자.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 표현 부사구에는 더 신경을 쓰자. 요게 요번 주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사 시제 문제라고 하면 문장 안에 있는 시간 표현 부사 또는 부사구들 놓치지 말고 잘 살펴보자. 요번 주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요번 슬라이드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동사의 시제는 몇 개가 있다고 했죠? 12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문장 안에서 날 좀 봐요, 날 좀 봐요 하는 시간 부사구가 꼭 있다. 이걸 100% 믿으셔야 됩니다. 자, 강조할게요. 100% 믿자. 무슨 종교 같은데 이거는 문제에 대한 분석을 뭐 계속 해온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중에서 현재 시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제. 자, 현재 시제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것이냐? 자, 영어에서 동사의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면 어떤 사건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쓰냐? 1번, 항상성이 있는 경우. 항상성. 항상성이라는 것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항상 그 값이 유지가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지구는 태양을 돈다. 100년 전, 1000년 전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일이라고 그렇게 안 할까요? 뭐 100년 후라고 안 할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항상 유지되는 진리입니다. 자, 물은 100도에서 끓어. 물론 소금을 넣고 다른 어떤 불순물을 넣으면은 끓는 점이 바뀌는데요. 근데 과학적 어떤 진리로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바뀔 수가 없는 진실이죠. 진리죠.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한때. 이것도 옛날에 나 수업할 때는 여러분 앞에서 귀요미 이런 얘기 있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런 거 있죠. 아니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수학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문장 안에는 현재 시제로서 동사를 표현하고요. 자, 2번. 일관성이 있는 사건들. 예를 들면 늘 하는 행동, 버릇, 일종의 패턴이 있는 것들은 보통 빈도부사와 함께 사용해서 현재 시제를 씁니다. 자, 3번. 정해져 있는 일정. 우리 보통 이제 비행기나 SRT나 그 다음에 또 뭐죠? KTX나 이런 항상 일정대로 움직이는 것들, 버스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표, 텔레비전 또 뭐 프로그램표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시간표라고 일정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것도 현재 시제로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조건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안.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 이럴 때에는 미래 시제 쓰지 못하고요. 대신에 현재 시제를 써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테크니컬한 문법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장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if절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when절이 있으면 그 안에 미래 시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뭘 쓴다고요? 현재 시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문장을 딱 보면 여러분 파악할 수 있는데 4번은 이건 정말 테크니컬한 되게 문법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토익 문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 내용을 모르면 어려워할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과거 시제는 언제 쓰느냐? 일단 문장 안에 과거 시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토익 문제에선 그 안에 시간 부사 표현으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필수암기 부사로 제시된 것, 예를 들면 현재, 과거, 미래, 또 현재 완료, 과거 완료에 해당되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시간 부사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go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2 years ago, 3 hours ago, 이 ago. 이거는 무조건 과거 시제하고만 써야 됩니다. 자, 모르던 내용이면은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 안에 ago가 있다면 동사 시제 딱 확인하세요. 과거 시제여야만 됩니다. 자, before. 자, 요거는 의미상으로 이전이라는 얘기인 건데요. 개념적으로 꼭 이전, 과거에 딱 그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현재 완료하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efore를 보는 순간 현재 완료될 가능성이 있지만 ago가 있을 때는 현재 완료와 사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힌트가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미래 시제. 보통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will과 또는 be going to가 있죠. 보통. 자, 얘네들은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요런 조동사예요. 보통 조동사를 통해서 미래를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 시제 또한 그 시간을 표현하는 그 필수 암기 표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얘기는 조금 고민스러운데, 영어에는 사실 미래 시제 자체는 없습니다. 미래 시제가. 미래라는 개념은 있지만 동사 자체가 미래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조동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래의 시제라고 미래형만 쓸 필요는 없어요. 가끔 현재 시제, 현재 진행으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어는 미래형이 있어요. 동사의 미래형. 하지만 영어에서는 동사 자체에 미래형은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동사 변화표를 보면 미래형 없어요. 근데 과거형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 있죠. 그 다음에 동사에 뭐 원형 있죠. 근데 미래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 또는 어떤 그런 사용되어야만 하는 그런 의무성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통해서 미래를 표현할 수 있고 현재 진행형을 통해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일주일, 이거는 현재하고도 좀 맞물립니다. 일주일 후에 우리 수요일 수업을 좀 누가 물어봤어. 자, 이거 이미 일정표에 있고 계획된 일이야. 그러면 현재 시제로도 오케이. 자, 5번 아까 현재 시제에서 얘기했었죠. when과 if 안에는 미래 시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다면 얘기했었죠. 그냥 현재 시제로 대체해. 왜? 현재가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는 영어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것 또한
요 필수암기 부사 표현, 시간 표현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기는 쉽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문법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현재 완료 얘기할게요. 자, 내가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지만 양다리입니다. 양다리는 A와 B라는 거가 다 걸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제가 겹치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He has loved you since last year. 자, 이게 현재 완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과거를 쓰거나 과거 현재 완료를 써도 우리나라 말은 해석이 똑같아요. 그는 작년부터 너를 좋아해 왔다. 이거 꼭 그렇게 굳이 표현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has loved you라는 것은 작년에도 사랑을 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작년에 사랑한 건 맞아. 근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 그럼 이 현재 완료 못 쓰고요. 작년에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 지금 사랑해. 그럼 이거 현재 완료 못 써요. 이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어떤 그런 사건의 모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문을 좀 살펴볼게요. He lost his wallet 이라는 과거 시제가 있고요. He has lost his wallet 이라는 현재 완료 시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사건 모습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여러분들은 현재 완료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과거 시제를 썼을 때의 의미는 뭐냐면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잃어버렸어. 그럼 친구가 너 지금 그 지갑 있어? 라고 묻는다면 그 지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지갑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그 어떤 그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거나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어떤 모습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 과거 시제를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현재 완료는 너무나 분명해요. He has lost his wallet. He has lost his wallet. 그는 지갑을 잃어버렸고. 그럼 지금은? 지금도 잃어버렸어. 그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도 계속 있어. 그게 보장이 될 때는 바로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예문은요.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정확하게 되냐면 그는 지갑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찾지 못했어. 그 내용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는 영어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그 동사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꽃이기 때문에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비단 뭐 문법뿐만이 아니고 회화에서도 말하는 사람 상대방이 어떤 의도까지도 제대로 파악하고 싶으면 현재 완료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영어에 있어서 현재 완료 시제는 꽃이에요. 진짜 꼭 알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 완료는 뭐냐면 문장 안에 과거 시점의 사건 모습과 현재 그 사건의 모습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만 현재 완료를 쓸 수 있고 현재 완료를 사용했을 때는 그 두 개의 개념을 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나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있죠.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과거 완료는 앞에서 현재 완료가 잘 이해가 됐다면 얘는 좀 쉬워요. 자,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1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그러니까 더 과거, 더 옛날과 덜 과거, 거기까지의 사건의 모습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2번에 있는 것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2016년, 2012년, 1999년, 1988년, 1981년. 자, 얘네들은 다 과거죠.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2020년 기준으로 얘네들은 다 과거예요. 그런데
과거 완료를 쓰려면 이 과거들 간의 어떤 시간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더 과거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다. 즉 2016년과 1981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과거예요? 더 옛날. 바로 1981년이 더 과거죠. 그러면 얘를 바로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had pp를 이용해서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얘는 그냥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는 이렇게 두 개의 과거 개념이 다 있어야지만 더 옛날 과거에 had pp를 쓴다는 거죠. 자, 개념적으로 일단 백그라운드 설명이니까 편하게 이해를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미래 완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하나의 시간 선을 긋는다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의 뭐 2020년이다. 여기는 뭐 2030년이다. 라고 쭉 미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로는 이쪽으로는 이제 과거고 옛날이고. 그럴 때 현재와 미래의 한 시점까지 계속될 것을 예측한다. 다시 말하면 요 사건이 요 현재에 발생한 건 맞는데요. 이 사건의 모습을 미래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까? 이걸 이제 예측하는 거죠. So she will have conducted 50 performance reviews. 자, conduct는 어떤 행동을 행하는 거고요. performance는 학교에서는 수행평가인데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업무 성과거든요.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 50개. 50개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거를 수행할 건데 언제까지? 5월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이 이제 3월, 4월이라면 5월까지는 이거를 할 것 같고, 그쵸? 그때까지는 요거를 내가 하고 있을 것 같아. 이거 뭐 한두 달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 또한 미래 완료 또한 요 미래에 어떤 시간 표현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게 미래 완료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미래 완료가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미래를 쓰면 되고요. 어떤 시점이 딱 정해지고 그때까지 그때 가봐서는 어떤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래 완료의 포인트예요. 자, 요거는요, 2번은요, 여러분 그 필수 암기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헷갈릴 만한 내용이 다분히 있어서 따로 갖고 왔어요. 일단 by the time 이라는 접속사예요. by the time. 요거 접속사입니다. 생긴 거는 전치사 구같이 생겼죠? 근데 얘는 접속사고요. 얘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항상 얘네가 나와요. 그래서 요 동사가 과거 시제면 얘는 과거 완료가 뒤에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현재 시제면 미래 완료가 연결이 되어야 해요. 자, 이 얘기는 물론 문장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일종의 공식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쭉 나뉘거든요. 앞에 by the way 절과 주절. by the way 접속사니까 이게 종속절이고 뒤에 주절이 돼요. 그래서 종속절에 있는 동사 시제 보면은 그 뒤에 동사 시제 알 수 있고 반대로 이 동사 시제를 보면은 앞에 있는 동사 시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빈칸이 뚫리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 시제가 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냥 과거 완료 선택해 주시고요. 현재 시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미래 완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결론, by the way는 과거 완료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 미래 완료에도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교재에 있는 예문을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행 시제인데요. 진행 시제는 생긴 것 자체가 비동사의
플러스 동사 뒤에 ing 붙이는 거예요. 해석은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거든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말로 라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결론, 여기에 있는 동사의 행동을 진행 시제를 쓰면서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동사는 동작성이 있는 동사만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동사 중에서도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이 동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문법적인 되게 테크니컬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ing를 취해서 그래서 다시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거는 영어에서 redundant한 redundancy 룰을 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어차피 상태인데 이걸 또 굳이 상태로 만들어야 돼? 뭐 예를 들면 동작이 있다면 ing 취해서 이걸 상태로 바꿀 수는 있어. 그럼 의미가 있어. 근데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굳이 이거를 또 ing를 취해서 굳이 또 상태를 만들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처음부터 애초의 상태니 진행 시제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태 동사는 기본적으로 진행 시제를 취할 필요 없고 그거는 취할 수 없다라고 문법적으로 세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행 시제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동사는 바로 동작성이 있는 동사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진행 시제 또한 문장 안에 부사구로 힌트를 많이 줍니다. 뭐 지금 당장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예문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갖고 왔거든요. 이 시제는 has been planning이에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죠. 현재 완료 진행. 그래서 세 개의 뭐 예를 들면 시제라고 하면 시제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합쳐진 거예요. 현재 시제이면서 완료를 나타내는데 또 진행이야. 그래서 거의 이거는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법 문제는 간혹 나와요. 자, 그럴 때는 요거를 현재 완료의 계속 용법과 같은 거라고 여러분 간주하고 이해하시면 더 편해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 그래서 현재 완료도 경험이나 결과냐, 계속이냐, 또는 뭐 완료냐 이런 걸로 우리가 기능을 좀 구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 그 상태가 지속이 돼. 이런 걸 나타내는 현재 완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역으로 현재 완료 진행을 해석해 보면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결론은. 아셨죠? 그래서 문법 문제는 첫 번째 예문 같은 케이스 나오는데 회화상에는 특별히 뭐 내가 그 상태를 굳이 막 강조하고 싶지 않으면은 현재 완료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영어 자체가 풍부해지니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진행 시제까지 끝났고 이제는 교재의 그 시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재를 이따가 좀 참고해 주세요.